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광화문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되살아나던 경기가 또다시 움츠러들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오전 시간대지만 찾는 손님은 고작 2~3명에 불과합니다. 광화문 집회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는 또 좀 활성화가 좀 됐거든요. 또 광화문 집회 이후로 주말에 완전 사람들이 딱 발길 또 끊겨가지고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 방문객이 간간히 보이긴 하지만 실제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그나마 손님이 늘어 한시름 놓았는데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줄어든 손님은 당장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30에서 50% 감소 매출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을 수는 없고요. 열어서도 감소를 하고 팔아야죠. 시장에 뭐 문을 이렇게 낙관하고 무조건 문 닫을 수는 없고. 시내 관광지 상황도 비슷합니다. 올해 초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던 점포 카페거리입니다. 이후 어느 정도 상권이 회복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거리는 활기를 잃었습니다. 관광객이 사라진 자리에 주변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지만 빈 좌석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직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반 이상 떨어졌죠. 안 되는 날은 3분의 1 할 때도 있고 더 심해지면 이제 뭐 저희는 직원이 줄어들죠. 원래 뭐 주방이 3명이다 그러면 1명 혼자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인건비 줄이고 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두드러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지 않을까 상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폭우의 코로나, 조기 폐장까지 올여름 해수욕장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 장사로 한 해를 먹고 산다는 해수욕장 상인들은 생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물 반 사람 반으로 바다를 가득 메운 피서객. 여름철 해운대 해수욕장의 익숙한 풍경이지만 예년에 이런 모습이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해수욕장 인근 거리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6월 개장 이후 해운대 해수욕장을 다녀간 사람은 669만 명. 지난해보다 170만 명 가까이가 줄어든 건데 이 해수욕장의 방문객 감소는 곧바로 인근 상권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식당이 텅텅 비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 한 팀 받지 못한 가게도 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히 싹 다운 다 돼버린 거죠. 사람 거리 자체가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해도 손이 남고 종업원하고 사장하고 이제 합의해서 주 3일 근무. 40년째 해수욕장 인근을 지키고 있는 상인은 올해처럼 힘든 여름이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가게가 물에 잠기면서 영업을 못했는데 복구를 마치고 나니 코로나19 재확산이 덮친 겁니다. 물 난리나고 한 일주일 장사 못해갖고 조금 어지간히 회복될 장사 좀 할만하니까 손님 딱 끊어지고 해수욕장 폐쇄되면 지금 보세요. 어디 사람 있는 지금 우리 이런 데 같으면 손님 여기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줄 서고 그러거든요. 생활비도 안 되고 지금 직원들 월급 줄 수도 없고 집세도 안 되고 지금 어떻게 할지 살기가 지금 막막하네요. 사상 최장 장마에 코로나, 해수욕장 조기 폐장,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해수욕장 상인들은 악몽과도 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수능이 어느덧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입시 과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수험생들은 불안하겠지만 평소 학습 패턴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박인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수능이 어느덧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고3 학생들 대학 입시 준비에 한창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능일이 한 차례 연기됐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입시 과정에 또다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나도 이제 불확실하게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자기가 준비해왔던 거에 대해서 많이 차질이 생기고 하니까 또 대입 입시에도 영향이 끼칠까 봐 많이 걱정이 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는 수능, 23일부터 28일까지는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될 예정인데 대학별 전형 일정과 방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에 따른 시험 방식의 변화도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입니다. 일부 대학이 화상이나 영상 제출 등 비대면 면접으로 시험 방식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한 혼란도 예상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과연 대학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변경될 것인지 일정도 지금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혼란스러운 입시 준비. 하지만 공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학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학업의 시간이라든지 또는 분량을 좀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사상 초유의 대학 입시 과정에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멀리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구조하러 가겠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용감하게 달려간 서퍼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 서퍼 이지훈 씨를 김현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 외국인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멀리서 이 아찔한 위기의 순간을 지켜본 한 서퍼가 쏜살같이 다가갑니다. 하마터면 용궁으로 갈 뻔했던 외국인. 서핑보드를 붙잡고 무사히 구조됩니다. 지난 9일 해운대 수욕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목숨을 건진 서퍼는 해운대구 서핑협회 이지훈 이사. 비도 오고 해무도 많이 낀 상태였지만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7시 40분쯤에 이제 앞에서 해변에서 사람이 누가 손을 흔들면서 헬프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변을 우리가 있는 바다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를 보니까 사람 한 명이 머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무작정 다가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익수자는 살기 위해서 엄청 싸움을 하듯이 막 덤비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웠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2명이 있으니까는 좀 조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서퍼들은 서프 레스큐, 말 그대로 서프보드로 익수자를 구출해내는 수상 인명 구조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핑뿐만 아니라 주변이 또 안전하면 좋으니까는 서핑 활동을 하면서 주변이 안전할 수 있게끔 서프 레스큐라고 해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시민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이제 서프 레스큐 같은 이런 안전에 대한 바닷가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계절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 파도를 선물해준 바다를 위해 언제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겠다는 이지훈 서퍼. 해운대의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벨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지난해에는 60년 만에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올해는 아직 장미와 바비 이 2개의 태풍만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는데 당장 다음 주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가을 태풍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서 일찌감치 멀어졌습니다. 8월 태풍 장미와 바비가 지나가고 이제는 가을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철에는 우리나라에 3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었는데요. 올해 가을철에는 작년보다는 적은 평년 수준인 1개에서 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경우는 열대 해양 지역의 온도 조건과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서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태풍은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인 9호 태풍 마이삭은 나무의 일종을 뜻하는데 일본 해상을 통과해 다음 주 중반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내린 집중호우로 부산은 여전히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18명의 이재민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9월 6일 부산 지역에 영향을 준 가을 태풍 링링은 태풍 바비와 비슷한 서해로 북상하는 바람 태풍이었습니다. 당시 부산 지역은 강수량이 2에서 21mm로 강우는 적었지만 최대 순간 풍속 시간당 22km를 기록하면서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은 부산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사하구 부평동에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치면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 7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입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0년 만에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우리나라에 착륙하는 태풍의 강도도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상습 침수 구간과 산사태 취약지역, 해안가 주변 등 태풍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8월 들어 예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면서 피해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이후 부산에서도 실내 50인 이상 대면 행사가 금지됐습니다. 뷔페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식 인원도 제한되고 참석 인원의 변동이 커지면서 결혼식장 위약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20대 A씨, 예식은 진행하고 집합 금지된 뷔페만 취소를 요구했지만 예식 업체 측은 뷔페 50인분의 이용 금액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 먹지도 못하는 뷔페 이용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에 마련된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는 올 들어 예식장 소비자 상담 접수가 250건을 넘어섰습니다. 하객들이 뷔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 보증 인원이라는 그런 기준을 또 계약 시에 했기 때문에 서로 소비자 업체가 서로 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산시는 소비자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중재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 2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부산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이런 업체와 소비자의 분쟁을 좀 원만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아직까지는 마련해 놓지 못한 상황이라 저희가 최대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업 중앙회는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하고 있지만 전체 예식장 중 예식업 중앙회에 소속된 곳이 30%에 불과한 데다 예식업체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뉴스 김윤정입니다. 주말에 부산 시민공원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주차장 부족으로 한 번쯤은 불편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더욱이 야외 주차장마저 사라지면서 우려가 컸었습니다. 지자체의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드디어 해결책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8월 2일 일요일 부산 시민공원 주변 도로 상황입니다. 줄지어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한 개 차로를 점거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대형 버스까지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에는 900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지만 주말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은 줄었지만 이전에는 행사 등이 열리면 주변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민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법 주차이다 민원이 불법 주차이다. 그게 원하면 주말에 이제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 그 주변에 불법 주차에 대한. 이런 상황에서 공원 인근 재정비 촉진 사업이 진행되면 500면에 가까운 주차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이곳은 시민공원 야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이곳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인근 부전역이 활성화되면 주차 수요는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뿐인데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상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측 가능한 문제를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산진구는 아이디어를 내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원 바로 옆에 광장이 조성될 예정인데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800대의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사라지는 주차 공간의 2배에 가깝습니다. 35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도 정부와 부산시 관계자를 만나 설득한 결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올해 안에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4년 마무리될 예정인데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 공간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서 쾌적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미리 예측해내고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수능이 어느덧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입시 과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수험생들은 불안하겠지만 평소 학습 패턴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박인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수능이 어느덧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고3 학생들 대학 입시 준비에 한창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능일이 한 차례 연기됐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입시 과정에 또다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야자도 이제 불확실하게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자기가 준비해왔던 거에 대해서 많이 차질이 생기고 하니까 또 대입 입시에도 영향이 끼칠까 봐 많이 걱정이 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는 수능, 23일부터 28일까지는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될 예정인데 대학별 전형 일정과 방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에 따른 시험 방식의 변화도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입니다. 일부 대학이 화상이나 영상 제출 등 비대면 면접으로 시험 방식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한 혼란도 예상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과연 대학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변경될 것인지 일정도 지금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혼란스러운 입시 준비. 하지만 공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학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학업의 시간이라든지 또는 분량을 좀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사상 초유의 대학 입시 과정에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의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16개 구군 어린이집 1,781곳이 오는 31일부터 휴원에 들어갑니다. 휴원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으로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로 휴원 기간을 정했지만 휴원 조치는 연장하거나 조기에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